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KCC입니다. 아마 이게 되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보셨고 좀 아시지 않겠나 하는 종목이고요. 코스피고 이제 건축 자재로 분류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한 3조 2천억, 한 107위 정도 됩니다.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36만 500원. 제가 그 이번 주 초에 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고요. 9월 달에 최고가가 한 47만 7천 원 정도. 예, 그 종가는 한 47만 원 정도 됩니다. PER이 3.75, 업종 PER이 이제 11.55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아시다시피 KCC 하면은 이렇게 건자재 쪽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맞고 58년도에 건강 스트레스 공업 주식에 설립되었고 그다음 KCC로 상호 변경되었고 거기에 이제 건자재 도료 다음에 이제 기실리콘이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건자재 쪽은 우리 국내에서는 하여튼 동종업계에 이제 선두 위치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이쪽이 최저점이 작년 코로나 시기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한 8월쯤 돼서 그때까지는 좀 저평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빠진 건 아마 전체 그때 뭐 반도체 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또 한번 9월 달에 와서 한 번 더 쭉 올라가고 그래서 9월 한 14일경에 고점을 찌르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전 저점은 이제 뚫었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가 한 9만 원쯤 되는데 이까지는 내려오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키워드를 꼽자면은 이제 실리콘하고 모멘티브 그다음에 지분 수합 요거만 하면 사실 뭐 나머지는 설명 굳이 이제 그렇게 필요 없고 뭐 지분 수합에 대해서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을 정도로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사업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성장 모멘텀인데 사실 KCC가 건자재 쪽에 이제 실리콘 쪽은 전 세계 한 5위 그렇다고 뭐 마켓셔도 되게 적은 상태였는데 미국의 그 모멘티브가 글로벌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거를 19년도에 3조 5천억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해외 그 회사 인수 규모는 세 번째라 그러네요. 삼성전자하고 두산, 그 하만하고 뭐 바켓 인수에서 세 번째라 그러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리콘은 또 이렇게 현재 소비재적 그 실리콘도 있지만 향후 이제 반도체나 태양광, 전기차,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분야가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황도 현재 그 상승 사이클 초입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4% 증가했고 내년 한 20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그 실리콘 같은 경우는 모멘티브와 글로벌 가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실리콘하고 세라믹 소재 가격이 한 최대한 20% 인상되어서 이제 KCC 모멘티브가 생산하는 유실리콘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CC 그룹이 이제 KCC하고 KCC 글라스, KCC 건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영 회장과 아들 3명이 이제 하나씩 갖고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제 독자 경영 체제가 좀 필요하다. 이건 별도로 이제 요를 위해서는 이제 지분 수합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밑에서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티브 인수 관련해서 이게 그 좀 언론의 어떤 타이틀 위주로 이렇게 한번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5월에 인수를 했고요. 요래 뭐 이렇게 SJL하고 KCC본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수 규모가 되게 크다 보니까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 등급도 하향 뭐 하겠다라는 저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대에 이게 이제 모멘티브가 그 재무제표상 이제 연결회계로 KCC와 이제 이렇게 엮이면서 재무 안전성에 전반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치는, 그래서 뭐 모멘티보다 단기순 손실이 이게 한 5,500 정도 되고, 이렇게 이 당시 2020년만 해도 이게 모멘티브 인수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와서는 뭐 KCC에 있는 실리콘 사업을 분할해서 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KCC 실리콘 여기 이제 KCC에서 분리해서 모멘티브에 매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실리콘 사업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요. 올해는 하여튼 실적이 이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모멘티브 인수는 신의 한 수다. 뭐 앞으로도 좀 기점 성장성 기대된다. 이런 그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KCC가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기 위해서 MON 홀딩 컴퍼니를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요거 40%, 그래서 KCC가 6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KCC 실리콘인 이런 관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KCC 글라스가 KCC에서 작년 1월 달에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이 됩니다. 그때 주가가 뭐 KCC는 그때 상승을 했고 KCC 글라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원래 이제 반기 실적 기준입니다. 보면 실리콘이 한 55%, 뭐 건자재, 도로 이렇게 있는데, 건자재가 점유율 60%, 요 국내입니다. 여기 가점 형태고, 뭐 거래처는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37%의 업계 1위고, 실리콘은 또 글로벌 독과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건자재 하면은 뭐 되게 좀 이렇게 그 범위가 적용되는 범위가 되게 좀 단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니까 이게 그 쓰이는 적용되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상 갖고 와봤는데, 어쨌든 여기 뭐 가전제품하고 전자소재, 전기전자소재 쪽에도 뭐 도료나 소재가 쓰이고요. 그다음 자동차 내부의 어떤 뭐그 자재에도 도료 소재가 쓰이고, 그다음 선박 해양 플랜트 쪽에도 쓰이고, 이건 이제 건축 쪽이죠. 하여튼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실리콘 밸류 체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 밑에 잠깐 공정을 보면은 실리콘이 E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보면은 규소가 14번입니다. 요거는 SI인데 실리콘이 E가 없는 실리콘이에요. 근데 여기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석영인데 실리카라 하죠.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 광물인데 실리카 형태로 존재를 하죠. 여기서 산소를 띄어내게 되면은 실리콘 메탈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실리콘 메탈이죠, 그죠? 그리고 실리콘 메탈에서 메탄올을 섞어주면 실록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실리콘 메탈에서 실록산까지 가는 게 이게 이제 업스트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록산에서 다양한 이제 실리콘, 요건 좀 E가 붙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다운스트림인데, 업스트림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고, 실록산에서 실리콘까지 가는 요 과정은 되게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해서 미국, 유럽, 일본 업체가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시아권 업체들이 사실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어떤 그 해자가, 여기 기술적 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있고, 그래서 모멘티브는 아까 말한 요 다운스트림 이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실록산에서 화학작용을 해서 이제 실리콘을 만드는 이 과정에 이 전기가 많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전기료가 전체 원가의 한 60% 차지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 전기료가 많이 싸고요. 그 중에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가장 싸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현지 어떤 공장을, 뭐 광산이나 공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실리콘을 볼 경우에 뭐 글로벌 한 18조 원,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되는데 건축용, 전기전자, 자동차용, 뭐 퍼스널 케어화 이렇게 되고요. 국내에는 KCC가 25% 점유하고 그에 뭐 한국다우코닝이나 시네츠가 좀 갖고 있는데 KCC는 한 2, 3년 뒤에 한 국내 점유율 50%를 목표를 하고 있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탑5 업체가 그 마켓 쉐어의 한 80% 거의 가점 형태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허 장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허가 미국의 다우가 4,800개, 모멘티브가 3,400. 이 정도 의 특허를 갖고 있으니 일반 뭐 신규업체가 들어가기가 사실 이제 쉽지 않는 어떤 그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모멘티브가 KCC가 모멘트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3위에서 이제 2위로 이제 부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모멘티브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독일 쪽으로 이제 매출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 아시아나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을 갖고 매출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시네츠나 이런 쪽은 이제 뭐 동남아 쪽을 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자재나 도로는 뭐 국내에서 부동 1위 거의 가점 구조를 형성하고요. PVC 분야도 그 2위인데 1위를 하고 있는 회사 비교해 보면 37%, 35%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망성을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방산업이 앞으로 전방산업이 전망이 좋다. 특히 이제 전기차, 전자전기 이쪽이 앞으로 이제 서너 배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실리콘 부분도 하반기에는 뭐 실적 호조가 예상되어 있고 건자재 도로 부분도 하반기에는 좋다. 그래서 어쨌든 KCC 매출은 실리콘 사업부가 이제 뭐 비중도 큽니다. 지금까지 크게 기여했지만은 건자재와 도로 부분도 두 자리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될 거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국내 같은 경우 대우건설, KCC, 한샘, 쌍용 CNE 정도가 되고요. 글로벌 실리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다우가 한 8조 9천억, 그다음 두 번째 KCC가 이제 3조 6천, 그다음에 독일의 바크가 3조, 그다음 일본의 시네츠가 한 2조 천억, LChem 이것도 일본입니다. 이건 1조 7천억 정도, 한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KCC가 국내 최초로 여기 실리콘 상업화에 2003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지금 R&D가 기존에 이제 전 세계의 R&D 센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멘티브가. 그다음에 뭐 기술 장벽을 형성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진공 차단기적 세라믹을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은 뭐 대충 말씀을 좀 드렸는 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 제품이 회사마다 영업 이익률에 있어서 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원자재를 어떻게 아웃소싱 하느냐, 그다음 생산 시설의 위치. 그래서 이제 탄광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은데 중국 쪽에 실제 탄광을 예를 들면은 시네츠나 바크 같은 경우는 메탈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멘텀은 강산은 없습니다. 뭐 그다음에 판매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 형태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가격 증가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격 결정력하고도 이제 함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재무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2020년부터 이제 모멘티브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2000
2020년도 실적을 보면은 코로나 여파로 이제 전반적인 수익이 좀 악화되었으나 4분기부터 좀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어 있고 이제 당기 순이익이 작년부터는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86.7% 증가 5조 835억 원이고요. 특히 KCC 실리콘 매출은 모멘티브 인수 효과를 전년 대비 약 한 2조 4천억 증가했으나 이제 영업이익은 코로나19하고 이제 북미, 유럽이 이제 주요 매출처인데 그 수요도 나련해서 또 그리고 또 모멘티브 연결 편입을 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2분기 실적 연결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1조 5천억으로 해서 YOY 기준으로 한 2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한 172% 정도 증가를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이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요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향후 올해하고 내년 2024년도를 봤을 때 매출액이 계속 이제 증가할 거로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지표에 대한 설명은 뭐 현재 제 실력으로서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서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KCC 그룹 삼형제 독자 경영 체제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든 이게 지분 정리와 계열 분리 작업이 이제 추진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추진 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CC가 이제 모멘티브 인수를 했고 KCC 글라스가 인적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지분 수합 관련 정상영 KCC 명의 회장이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막내 동생이랍니다. 이분이 원래 1월달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그룹 창업 1세대가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KCC 지분하고 KCC 글라스 지분 여기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요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세 개 지분 수합에는 여러 가지 경영관 하기 위한데 약간 좀 사실 뭐 장애물이나 걸림돌 역할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KCC 지분은 아마 정몽진하고 이게 변화를 본 정몽진하고 정몽익, 정몽열 요 두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아마 여기서는 못 줬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정몽익 씨한테 상속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 6월 30일자로 상속이 사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좀 마련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방향은 이제 이 복잡하게 있는 지분 구조를 이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독자 경영 체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남 정몽진은 KCC, 차남은 KCC 글라스, 삼남은 KCC.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상속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회장들의 지분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게 그 주총에 있어서 의결할 때 있어서 그 경영권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이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수치인데 지금 전부 다 3분의 1이 안 되고 특히 이게 KCC가 제일 큰 지부 규모도 큰데 정몽재 KCC 회장의 지분율이 보면 여는 30%, 여는 27%인데 제일 낮아요. 그래서 KCC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게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분 수합이 이제 정답이냐? 참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분석한 건 아니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제가 이리 와서 정리를 조금 했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율이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취약한 거죠. 그게 경영권 방어 수준 요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독자 경영과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뭐 세 사람 다 이제 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상으로 보면은 이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독자 경영하고는 이제 원래 이제 취지가 맞지 않고 또 오히려 지분 관계 더 복잡해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양도하고 또 차익분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양도세가 한 30% 정도 부과가 된대요. 그리고 이건 또 회사 쪽 그룹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분 수합이 있는데, 지분 수합을 하되 지분 가치를 이제 좀 동등하게 하면은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그래서 이게 이제 유력하게 뭐 언론이나 뭐 어떤 뭐 그룹 내에서도 뭐 유력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합을 하게 되면은 KCC의 정몽진 회장 거를 KCC 그 정몽익 회장하고 지분을 수합하고, 또 KCC 정몽진하고 KCC 건설에 이렇게 이제 수합을 하면은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하는 이런 거는 뭐 여기에서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뭐 이해가 충분히 안 되어서 여기는 일단 차지를 하고요. 어쨌든 이 교황 반식이 뭐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고 이제 주식 가치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진짜가 빠졌네요. 요게 추진인데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가치 이제 이렇게 동등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KCC 글라스하고 KCC 건설의 시장 가치가 이제 상향시켜 줘야 되는. 근데 요거는 이제 5월 6일자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결국은 KCC 글라스는 앞으로 54%의 상승 여지가 있는 거고, KCC 건설 같은 경우는 135%의 어떤 상승 여지가 있죠. 이건 이제 5월 6일 기준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그게 이제 상승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뭐 그룹 차원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분 수합을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기가 뭐 KCC 글라스나 KCC 건설의 사업 환경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혹이라고 또 되고 있고요. 뭐 KCC도 사업 전망이 좋으므로 이제 여러 가지 동등화 같이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회사들이 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이제 많더라고요. 5월 6일 기준으로 보면은 KCC 글라스가 한 4천억 정도, KCC 건설이 이거는 뭐 시총보다 많아요. 4,300억. 그래서 앞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된다. 그래서 뭐 검토 의견 아까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고 또 가격 결정권이 있다. 그 증가가 쉽다. 그리고 뭐 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지분 수합 프리미엄이 이제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KCC 건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KC 그거하고 지분 수합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 뭐 주가 상승 요걸 하려고 했는데, KCC 건설이 저는 그게 어, 좀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통 한 20억 건 내야 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3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리포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KCC 건설을 못 하고 이제 KCC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KCC가 지금 상장사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한 한 8개를 보면은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분 합계가 뭐 이게 이제 지분율 곱하기 해서 나오는 게 3조 2천억인데 6월 5일 기준으로 KCC 시총이 이제 2조 7천억. 뭐 현 시총보다 사실 더 많죠. 그래 반영률이 한 87%밖에 안 됐는데, 요거를 제가 오늘 날짜로 한번 계산을 또 한번 두드려 봤어요. 6월 5일자 주가가 31만 4천 원인데 오늘이 36만 원입니다. 그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2조 6천억. 오늘자 시총이 3조 2천억. 그러니까 반영률이 현재 한 1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회사들도 앞으로 뭐 업황이 좋기 때문에 보유 지분 가치는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떤 뭐 구체적 기준이 아니고 저는 이게 보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20한 7, 8만 원대부터 샀어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수익도 실현하고 다시 또 사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 저점이 한 2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까지는 제가 봐도 뭐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35만 원, 36만 원 같으면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좀 빠지고 하길래 오늘은 사실 좀 저는 좀 매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CEO는 정몽진 회장인데 보수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장남이고, 이 삼형제가 우회가 있다는데 뭐 조카들한테 주식을 뭐 49억씩 42억씩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도 이런 선물 좀 받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미국에 뭐 이리 나오고, 고려화학에 들어와서 9년 만에 KCC 그룹 총괄회사, 이때하면 정생년 회장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그룹을 총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모멘티브 인수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실리콘 요건 아까 저거 설명을 들었고, 요게 이제 석영입니다. 석영. 예. 실리카 하는 거죠. 실리카 요거. 예. 그리고 요거는 웨이퍼는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Q&A 이제 건대현님이 이제 올려주신 건데, 모멘티브 인수 이제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3조 5천억. 뭐 여행에서 3조 5천억 인수 금액하고 이제 거의 같네요, 그죠? 재무 부담이 과도한 건 아닌지.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때 재무 부담이 커서 뭐 신용평가사도 뭐 그렇게 했지만 신용도도 AA에서 AA-로 이제 하락도 됐고, 총 차입금이 인수 전에는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8년 말 기준으로. 근데 이제 5조 원까지 늘어났고, 원래 6월 달은 5조, 그러니까 뭐 이때 이후에는 크게 뭐 차입금만 늘어났습니다만 한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그럼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KCC 실리콘 또 분할해서 모멘티브에 매각하고, 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그 논현동에 있는 그 자산 또 매각하고 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KCC가 저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게 한 3조 원대, 이건 뭐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산이 그 장부가액 기준으로 한 부동산 등이 한 2조 6천억 정도 있어서 재무적 융통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표현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사에서 진단하기를 영업자금 부족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이 좀 회복되겠지만, 그래도 뭐 운전자금이나 금융 비용 이런 게 부담이 크니까 차입금 축소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매출 실적 증가를 해서 이제 조금씩 개선돼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뭐 이렇게. 예,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 그 원재료가 메탈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 중국에서 환경 문제로 그 감산해가지고 가격도 급등하고, 그 원료 자체가 부족해서 가동률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4분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중국이 환경적인 문제로 계속 감산해가지고 앞으로 지속될 문제인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글라스홀도 KCC가 그 점유율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KCC 이쪽은 글라스요? 글라스홀이요. 네. 이쪽에서 뭐 매출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닌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거는 아유 제가 이걸 뭐 자료 정리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던 거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요 끝나고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뭐 이렇게 올리든가 하고요. 아까 글라스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아, 질문. 글라스홀이요. 글라스? 네, 글라스홀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저는 SY라는 업체를 공부했었던 게, 네. 그 저희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뭐 컨테이너 박스나 창고 같은데 그 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원래 스티로폼 EPS라고 부르는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네. 내년부터 이게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네. 스티로폼을 못 쓰고 네. 글라스 울이랑 이제 우레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글라스 울이 제가 알기로는 KCC가 1등이고 백산이 2위거든요. 예. 내년부터 이제 규제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예. KCC가 그 글라스 울 점유율 1위니까
좀 많이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건재화재 매출은 20%채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수혜가 맞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아, 미리 네네. 이제 인지 못한 사항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답변은 제가 아닙니다. 네네네. 네네. 궁금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중국 감사는 저도 촬영 때문에 계속 늘 보고 있긴 한데 실리콘 쪽은 잘 모르겠네요. 저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그 설명 듣다가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모멘티브가 지금 이익이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되게 안 네네. 좋았던 것 같은데 모멘티브가 지금 수익이 어떤가요? 회사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게 제가 정확히 아까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아, 연간 기준으로. 그게 그 제가 전에 예. 예. 인수 합병되기 전에도 하여튼 그때는 업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순손실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작년도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원익 QNC 그때 공부할 때 그때 모멘티브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예, 그때도 그 원익 QNC도 모멘티브 때문에 뭐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최근 올라가고 있구나. 네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못 들었어요. 네. 올해는 실적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책 읽은 거가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 관점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고정비 쪽이 높은지 변동비 쪽이 높은지 아무래도 재료도 중요한 것 같고 시설도 대규모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고정비나 변동비 중에 어느 비중이 높은지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도현님이 저보다 더 이렇게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현님이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제가 못 봐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고정비가 높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또 실리콘이 워낙 재료값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그 모멘티브는 네. 따로 웨이퍼 사업은 안 하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그냥 코치하고 실리콘만 만들고 있나요? 일단 유기 실리콘이 주력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웨이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이랑은 다른 거라서 네,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아까 그 시네치 얘기 나와가지고 여쭤본 거지. 시네치가 웨이퍼 1이잖아요. 근데 아까 시네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길래.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그거는 규소로 만든 거고 KCC 가는 거는 규소에다가 뭘 더 파합해가지고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다른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랑 관련 없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N이랑 그 차이인 거죠? E가 있느냐 이가 없느냐. 있냐 없냐.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건자재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은 거의 매월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내년에 건설을 좀 가야 하는데. 다 그래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렇게 어차피 내년 뭐 대선이나 부동산 경기가 주택 경기 이런 걸로 봤을 때 건설 종목을 하나 이제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KCC 건설을 좀 분석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못해서 좀 아쉽긴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다른 반 자료 분석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용환님. 네, 카페에 다른 분 분석한 것 중에 KCC 영상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